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제가 이번에는 루스 아사와 전시를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25년 가을부터 시작한 루스 아사와, 일본 여자 작가시죠. 이분의 회고전이 지금 모마 6층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2월 초까지 전시를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될 쯤인데 제가 그동안 바빠서 리뷰를 한다고 못해놓고 이제서야 합니다. 1926년 서부에서 태어난 루스 아사와는 87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동안에 평생을 살면서 쉬지 않고 작품을 꾸준히 했던 작가였기 때문에 이런 영감을 줄 수 있는 작품을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SF 모마에서 루스 아사와 회고전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전시를 보고 사진을 찍어서 제 프로필 사진으로 바꾸기까지 했었는데요. 이 전시가 이제 가을에 뉴욕 모마에서 한 거죠. 그런데 똑같은 전시는 아니고요. 큐레이터 팀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서로 콜라보를 해가지고 정보를 주고받고 함께 캐탈로그도 쓰고 했더라고요. 우선 루스 아사와 첫 번째 전시장 방을 들어가면요, 이 방에서는 이 초창기 작품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스 아사와의 대표적인 작품 시리즈가 그 철사나 이런 그 와이어를 이용을 해서 망을 짜서 유기적인 형태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시리즈 중에 하나잖아요. 이 작가가 처음에 공부를 해서 드로잉을 했고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서 어떻게 이렇게 유기적인 형태를 시작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첫 번째 방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만들었던 그 뜨개로 만든 작품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참 딱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전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루스 아사와 작품을 보면요, 이 철망 안에 또 다른 철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사이드가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 처음에 생각을 했더니, 예전에 루스 아사가 무용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용할 때 사람들이 팔을 머리 위로 이렇게 올려서 막 이렇게 무용을 하잖아요. 거기에 영감을 받아서 드로잉을 처음에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인체의 움직임이라든지 운동에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이 작품 속에 녹아낸 거죠.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작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작품보다는 사실은 그 옆에 있는 설명서가 되게 중요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술가들이 처음부터 자기가 막 이걸 만들어야지 하고 새로 개발해서 낸 건 아니거든요. 어디선가 보고 만든 겁니다. 루스 아사는 남미에서 이렇게 만드는 바스켓을 저렇게 뜨개질로 만든 걸 보고 영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거를 작품의 하나의 요소로 써보자 해가지고 거기서 연습을 하고 배워서 이렇게 작품 세계로 만들어 나간 겁니다. 보통은 예술가들이 처음에 영감 받고 내가 여기서 이런 걸 배웠다, 이런 걸 따서 시작을 했다라는 말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만든 것처럼 보이고 싶거든요. 사람 욕심이라는 게. 그런데 이런 처음부터 영감 받은 거라든지 이런 그 도움이 됐던 것들을 출처를 밝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이거 나중에 회고전을 할 때 처음에 사람들이 얘가 출처가 여기였어, 그래서 이거를 이만큼 발전시켰어를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예술가들이 초창기에는 그런 걸 발표를 안 해요. 그런데 이제 루스 아사는 나중에 말을 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시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름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루스 아사와는 일본 작가입니다. 일본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결국 돌아가셨지만 그 일본계 미국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헤리티지가 있다는 이유로 강제 수용소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좀 러프한 삶을 살았어요, 이분이. 그리고 이분을 보면 평생 일을 했습니다. 그게 되게 저는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지나가면서 살짝 보였던 게 오라가미, 보이시죠? 그게 일본 종이접기잖아요. 이런 종이접기를 한 이유가 뭐였냐면 인테리어 회사에서 디자이너로도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일본 종이접기를 이용을 해서 디자인도 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학교에 가서도 일을 많이 했고 교육에도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애를 키우면서도 근처 세탁소 가서도 이렇게 이름 매표 찍어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루스 아사와는 꾸준히 뭔가 일을 계속 했던 작가입니다. 그러면서도 쉬지 않고 작품 활동을 꾸준히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는 루스 아사와의 조각 작품들을 쫙 전시를 했던 방인데요.
천정에 자연빛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빛을 조금 가리고 이렇게 천정에서부터 매달아서 디스플레이를 했는데요. 큐레이터들이 설명을 해주거든요. 보통 이렇게 웍두루라고 해서 한 번씩 내가 이런 기획 전시를 했는데 작품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쭉 설명을 해줘요. 그런 날 이렇게 가서 들었더니 큐레이터님의 설명에 의하면 그 높이 있잖아요. 작품을 거는 높이는 뭐 정해진 건 없었대요. 그래서 그 전에 전시했던 거 사진들을 보고 나서 거기서 요 정도 높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렇게 높이를 이렇게 맞춰서 걸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조각 작품들은 기존의 다른 조각 작품 아까 봤던 거랑 조금 달라요. 그 전에는 원형으로 이렇게 막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얘는 끝이 이렇게 터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꽃처럼 이파리가 나온 것처럼 열려 있잖아요. 오픈 방식이 왜 되었냐면요. 루스아사가 작업을 하다가 조금 뭔가 잘못했대요. 그래서 실수로 이렇게 와이어를 잘못됐으니까 좀 잘라서 수정하려고 끝을 딱 잘랐더니 끝이 쫙 펴지면서 너무 예뻤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영감을 받아서 끝을 펴서 이렇게 열어서 오픈 형태로 하는 작품들을 또 꾸준히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술가들이 작품 활동을 할 때 지금부터 나는 작업을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대여섯 시간 딱 앉아서 작품 활동을 하면 너무 좋은 삶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작업을 하다 보면 결혼을 했으면 뭐 결혼 생활도 해야 되고 엄마면은 애들 밥도 줘야 되고 그런데 루스 아사와는 결혼을 하고 아이가 6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 6명을 키우면서 일도 하면서 작업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래서 짬짬이 시간 될 때마다 작업을 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그녀가 했던 작품 스타일을 보면 하다가 손을 떼도 괜찮은 작품 스타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드로잉들은 의자 드로잉인데요. 이거는 마카 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라인을 쭉 따서 그린 게 아니라 점점점점 돼 있어요. 그래서 짧은 선으로 이렇게 마카로 그림을 쫙 그렸던 거예요. 이런 거에 또 다른 작품 시리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장을 찍는 거예요. 루스 아사와는 자기가 일했던 그 세탁소 전표 찍는 도장 있잖아요. 그 도장을 가지고도 형태를 막 찍어서 그리기도 했고요. 아이들이랑 놀아주면서 아이들한테 감자 깎아가지고 그 감자 반쪽 자른 단면에다가 그림을 그려라 이렇게 해서 애들이랑 놀아주면서도 그거 가지고도 꾸준히 작품 활동을 했었습니다. 삶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작품의 도구로 사용을 해서 활동을 했던 작가였기 때문에 이 작가가 정말 의미 있는 작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루스 아사와는 또 새로운 시리즈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와이어로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림도 되게 많이 그렸어요. 드로잉을 나중에는 진짜 많이 했거든요. 후반기에는 그런데 이제 중간비부터도 드로잉은 뭐 꾸준히 했었습니다. 그렇게 여기 보면은 종이에다가 수박도 그리고 가지도 그리고 꽃도 그리고 다양한 주위에서 보는 그런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물건들 있잖아요. 아니면은 그런 그 야채라든지 과일 이런 것들도 다 그림으로 열심히 그렸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유기적인 형태를 가진 조각들도 꾸준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사와 작품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드로잉들 그림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번 전시에 그 메인 작품 캐탈로그에 메인 이미지로 들어갔던 것도 바로 드로잉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루스 아사와는 주위에 있는 예쁜 식물들을 주제로 많이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디테일하게 한번 보면 연필로도 많이 그렸고요. 볼펜으로도 많이 그렸고요. 그 위에 수채화로도 많이 이렇게 컬러를 입혔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와이어 작품들이 색깔이 다양하잖아요. 그 황금색도 있고 뭐 갈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고 은색도 있고 다양한 이제 색깔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 와이어의 종류를 가지고 작업을 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 와이어가 또 시간이 지나면 구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색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색이 변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슬라이드 쇼를 같이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이 슬라이드는 그 루스 아사와가 작업하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제 사진으로 해서 그대로 옛날식으로 슬라이드 쇼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엔 슬라이드 안 쓰잖아요. 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교수님들이 이제 슬라이드 조그만한 거를 가지고 저렇게 찰칵찰칵 나면서 소리 나면서 보여주면서 이제 수업을 했었거든요. 이제는 거의 유물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되게 옛날 스타일로 저렇게 디스플레이를 했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방에 있는 작품들은 드로잉 플러스 약간 판화 기법을 사용을 해서 찍어내서 작업을 했던 작품들이 있는 방입니다. 전시장에 타마린드 프린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타마린드 프린트가 뭐냐면 이거 석판화예요. 뉴멕시코에 있는 이제 석판화에 다시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기관의 이름이 타마린드 중에 하나였는데요. 루스 아사와도 여기 가서 작업을 좀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석판화로 많이 했던 작가들, 유명한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작가가 피카소도 나중에 석판화 진짜 많이 했었죠. 그리고 석판화의 특징 자체가 이제 드로잉처럼 자기의 손 작가의 그 느낌이 그대로 남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게 석판화거든요. 그래서 루스 아사와도 이렇게 석판화로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판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작가님들 중에 항상 판화 작가가 있고요. 지금 저희 갤러리에서도 이제 판화 작가 전시를 하는데요. 판화가 가진 또 이렇게 매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찍었을 때 물감이 이렇게 딱 나오는 그 그림으로 그릴 수 없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판화에 한번 빠지면 또 끝이 없죠. 그리고 저처럼 플랜 좋아하고 계획하는 형인 J타입은요, 판화 너무 좋아합니다. 내가 계획을 해가지고 딱 떨어지게 작업을 하는 게 내가 하지 않더라도 남이 해놓은 거 보는 것도 저는 그게 마음이 되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미지 보면요, 아까 의자 드로잉이 있었잖아요. 그 드로잉에 이제 흰색, 검은색을 이제 판화 기법처럼 보여서 만드는 저런 드로잉들도 굉장히 판화로 많이 했었고요, 루스 아사가. 그리고 또 재밌게 이제 볼 수 있는 작품이 바로 이제 보이는 얼굴입니다. 마스크 작업인데요. 작가들이 늘 새로운 걸 한번 해보려고 되게 노력을 한댔잖아요. 그랬을 때 루스 아사와는 그때 자기가 새로 시작한 시리즈가 뭐였냐면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 얼굴을 이렇게 캐스팅을 뜨는 겁니다. 마스크를 뜨는 거예요. 데드 마스크 아시죠? 사람들 죽으면은 나중에 얼굴에다가 이렇게 그 왁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캐스팅, 석고로 캐스팅 뜨잖아요. 이런 거 하듯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다 얼굴 마스크를 뜨는 게 어때? 이렇게 설득을 해갖고 그 사람들의 마스크를 많이 떠서 작업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건 하다가 중간에 이제 중단이 되었던 시리즈 중에 하나라고 해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살았지만 일본 사람이라는 아시아 사람의 그 헤리티지가 있잖아요. 그거로 살면서 항상 그 나는 누구인가 자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마스크 작업도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아사와를 비롯해서 많은 작가들이 이제 꽃그림들을 많이 그려요. 예쁜 꽃그림들이나 자연을 많이 그리는데요. 현대 작가들을 많이 만나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예전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저렇게 유치하게 꽃을 그려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출장으로 샌프란시스코라든지 뭐 시애틀이라든지 날씨 좋은 서부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때 느꼈습니다. 아, 너무 예쁘다. 이거는 그려야 되겠구나. 아,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그리는지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안 살아보면 모르는 것 같아요. 안 가보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슨 현대미술에 이렇게 꽃을 그리고 유치하게 막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그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은 뭐 다른 걸로 대체할 수가 없죠. 그거 생명이 주는 또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여기 보이시는 모든 스케치북이 다 드로잉 북이었습니다. 아사와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유명한 작가들 있잖아요. 열심히 하고 잘된 작가들. 그 작가들의 기본은 뭐냐면 다작이에요. 작품을 겁내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작품을 하고 정말 그 작품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를 들으시는 그 작가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작가님들 쉬지 말고 작업하십시오. 정말 그 많이 하는 다작, 매일 하는 거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이불이라는 작가님이 저희 교수님으로 잠시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이불 선생님이 저희한테 가르쳐 준 게 뭐가 하나 있었냐면요. 매일매일 에스키스를 해라, 드로잉을 해라를 이렇게 수업으로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때는 뭐 대학 다닐 때 뭐가 생각이 나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정말 큰 좋은 가르침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작가 중에 진짜 제일 1등으로 잘 나가는 작가가 지금 이불 작가님이잖아요. 이 작가님은 그렇게 맨날 뭔가를 하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후배들한테 가르쳐 주고 싶었었나 봐요.
그리고 루스 아사와도 마찬가지인데요. 교육에 되게 열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애들도 많이 가르쳤었거든요. 그래서 이 전시장 방에 있는 것은 애들을 가르치면서 애들과 함께 했던 작업들을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놨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공공미술, 퍼블릭 아트와 아이들이 함께하는 거를 전시를 했던 거고요. 디테일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청동으로 브론즈 뜬 이 작품은 만져도 된다고 돼 있어요. 루스아사는 그 퍼블릭 조각도 했었거든요. 그거의 대표적인 진 피스가 여기 보이시는 이 청동 작품인데요. 안드레아라는 이렇게 작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샌프란시스코의 파운틴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연못에 있는 그 사람들, 그 분수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 여기 보면 일상생활들을 하는 일반 사람들을 많이 형태로 그려서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술가 친구들이랑 같이 그룹을 만들어서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예술가 친구들이랑 이런 디자인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디자인도 만들고 패턴도 만들고 여러 가지 실험적인 작품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 예전 사진을 보면 되게 재밌는 게 한국 작가들이랑 친했어요. 루스 아사와 아까 보면. 그래서 그 메리 리라고 해서 그 사진 속에 있는 인물도 같이 있는 분도 한국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미국에 살지만 그 나라는 달라도 아시아 사람들이랑 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문화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될 수 있는 문화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아시아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아마도 샌프란시스코에서도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이제 1970년대가 되어 가면요. 루스 아사와의 그 와이어 작품들이 조금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묶어서 작품을 하는 게 되게 많이 생기는데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연극 공연이나 이런 무대 장치로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아사와의 작품이랑 인생을 한번 보면요. 끊임없이 소통하려고 했던 게 바로 느껴지는 작품들입니다. 왜냐하면 퍼블릭 아트로 했던 공공미술을 했던 그런 브론즈 조각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발레 공연에서 썼던 와이어를 묶어서 나무처럼 표현하는 저런 작품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교감을 하면서 작품으로 만들었던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교감하고 소통하려고 했던 작품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이 풍경에 보이시는 이 작품들을 제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작품이 되게 조그마한 미니어처 버전으로 루스 아사와의 작품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게 정말 이렇게 데코레이티브해요. 사실은 되게 예쁘고요. 집에 하나 나도 이거 걸 수 있겠다. 이거 걸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본 학자 친구가 있는데, 미술사 학자 친구가 있는데요. 미도리라는 친구가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한 10년 전만 해도 자기가 루스아사와 그 글 써주고 이럴 때 보면은 작품이 하나도 안 비쌌대요. 그런데 요즘에는 엄청 비싸겠죠? 이렇게 막 회고전을 하고 하니까. 지금 색깔이 너무 날라가서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너무 영롱한 그 금색과 그 색깔이 너무 예뻐요. 저 색깔들이. 그리고 로즈 골드, 로즈 핑크 골드, 저 색깔들이 너무 예쁩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자기의 다양한 쉐입들을 저렇게 한 곳에 쫙 모아놔서 미니어처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선 여자 작가이기 때문에 엄청 무겁고 크고 이런 걸 만들긴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마 와이어를 뜨개질처럼 떠서 만드는 작업을 하기가 더 용이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루스 아사와가 나이가 들었을 때 노후에는요, 이렇게 뜨개질 하듯이 와이어를 구부리는 것도 얼마나 손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이제 드로잉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 꽃이라든지 나무라든지 그 다음에 자연 밖에 있는 꽃뿐만이 아니라 꽃꽂이에 꽂혀있는, 꽃병에 꽂혀있는 예쁜 꽃이라든지 이런 거를 끊임없이 드로잉으로 만들었던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시장 방에 가면요, 이 흰 종이에 약간 색깔 있는 이런 종이에 검정색 펜으로 드로잉을 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색깔도 조금 칠하긴 했지만 일기 쓰듯이 그날 본인이 봤던 예쁜 꽃이랑 정물을 그림으로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날짜를 썼더라고요. 구석에 조그만하게 날짜를 썼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간단하게 그 루스 아사와 일본 여자 작가를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이 전시를 보고 많은 여성 작가님들, 그 다음 주부님들,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 그 누구든 영감이 되셨기 바랍니다. 우리가 핑계가 많잖아요. 이렇게 힘들어서 저렇게 해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 핑계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삽시다. 쉬지 말고 움직이시고 많이 만드시면 됩니다. 언젠간 빛을 볼 날이 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리뷰가 도움이 되셨기 바라고요. 모마에서 이제 곧 다음 전시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 이제 큰 좋은 전시 중에 하나가 프리다 칼로랑 디에고 리베라 전시가 있습니다. 프리다 앤 디에고라는 전시를 3월부터 모마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될 때 또 가가지고 전시를 좀 쫙 찍어가지고 리뷰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너무 추운 2월 초인데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모두 행복한 하루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럼 안녕.